문희상 국회의장이 굉장히 지금 난감한 상황에 놓이고 또 다른 논란, 그 예산안 처리 전국에서 이제 한국당이 주장했던 그 팻말을 보셨을 것일 텐데 세습 공천이다. 지역구를 세습한다. 이런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이 왜 512조의 슈퍼 예산, 국가 예산을 날치기 처리했는지 이유가 명확하다. 지역구의 아들 세습 공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국회의장은 이제 불문율로 본인이 이제 있는 동안에 그 임기 안에 있는 총선에 불출마 해왔기 때문에 본인이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 갑에 출마를 안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해 12월 아들이 상임 부위원장으로 이 지역에 오면서 이런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문석균 민주당 의정부가 부위원장, 아버지 출마 반대한다. 세습 비판은 내가 짊어질 짐이다. 경선을 치러서 정정당당하게 의원이 되겠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문석균 씨가 서점 운영도 하고 지역에서 뭐 JC 그리고 중앙 JC 회장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JC 회장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정계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문희상 의장도 JC 회장을 하셨던 분인데요. 서점도 운영하는 거지 서점만 운영하시는 분은 아닐 거예요. 전국에 서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지역의 유지라고 의정부 지역의 유지세요. 이 집안이 문씨 집안이 그래서 유명하시죠.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사업을 벌이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입법부 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당적이 없죠. 탈당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근데 사실 일방적 편파적 의사 진행이라고 자유한국당에서 비난을 하는 게 의안 설명도 생략하고 의안 번호도 무시해서 예산법 먼저 통과시키고 그러니까 세입 세출이 의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의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키신 자체가 여러 가지 그 아들 공천 뭐 이렇게 구호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의혹하고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아드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더라도 아버지가 이렇게 현역에 있는 상태에서 뭐 이렇게 뭐 일방적 편파적 의사 진행 이런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공천을 받거나 공천 신청한 사람은 없었어요. 부자 정치인이 우리 상당히 있지만 여야를 떠나서 그분들은 대부분 돌아가시고 나서 지역구로 물려받거나 아니면 시간을 두고 살아 계시더라도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하지 현역을 그대로 물려받고 이런 경우는 거의 예가 없어요. 방송용으로는 뭐 이제 오버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채 이제 결말을 짓지 못한 상태에서 스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뭐 그리고 또 여기서 신인 가산점도 또 받으실 거예요. 경선하면 이분이. 그러니까 당내 경쟁자들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근데 한번 쉬어가고 다음에 다시 나오면 이런 논란이 전혀 없겠죠, 그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하실지 지켜봐야겠죠. 작년 1년 전에는 분명히 문희상 국회의장이 현재 이렇게 난감한 상황이 될 줄은 뭐 예상을 못했을 테고. 아니요, 지금 이제 의정부에 계시는 시청자분들이 보시고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장 하면은 더 이상 국회의원에 출마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대로 이어받는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국회의장을 맡았을 때부터 더 이상 다음번 선거에 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은 아마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석균 씨가 정치를 준비했던 건 좀 꽤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의정부 지역에 어차피 이제 본인도 거기 살았고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이 지역구가 있는 의정부 갑을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뭐 사실 당내 공천을 지금 전략 공천하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지금 같은 지역구에 나온다고 하는 얘기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 공천하는 하는 사람이 단수 공천으로 아무도 안 나오면 또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경선을 붙이는 해야죠. 방법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아니 국회의장이 지금 의사봉 갖고 있다고 해서 국회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아마 아들한테 공천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아까 예산안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안 부수법안 만약에 먼저 올렸다 그러면은 예산안 부수법안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그 다음에 운영이 안 됐을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끊임없이 수정안 내려고 다 준비했었던 거였거든요. 예산안이 임시회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 예산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부수 예산으로 넘어가는 이런 고민도 있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일반적인 기업이나 아니면 뭐 자영업에는 이제 대를 이어서 하는 분들도 많은데
국회의원도 제가 좀 찾아본 사례는 해외는 종종 있는데 우리나라도 있었나요?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많고요. 근데 이렇게 바로 이어서 하는 사례는 뭐 좀 정진석 의원도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뭐 유승민 의원 뭐 내리 있지는 바로 않은 이렇게 그런 것도 바로 있고요. 이어서 한 없더라고요. 경우는 예. 없어요. 사실 뭐 전 의원이지만 남경필 예.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거의 이런 사례가 돌아가셨죠. 돌아가셔서. 그러니까 예. 이런 경우가 사실 세습했다고 하는 논란은 이전에도 뭐 금수저다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금수저다 뭐 이런 거 구분할 때 예. 보통 뭐 아버지가 이제 국회의원이었을 때 그 지역구 물려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그렇게 많이 알겠습니다. 표현하곤 했었죠. 뭐 그 의정부 가압 그 지역민들이 뭐 이런 논란을 다 듣고 계실 네. 테고 또 선거에 임박하면은 결정을 나름 내리시겠죠. 그때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